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내년엔 협회의 회장직에 오르게 되는 권 회장은 포스코의 체질 개선을 통해 내실 경영을 해왔다고 인정받았습니다.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0배 빠른 5G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야구 중계 현장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업법 특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는 등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에 대한 논란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그룹이 오늘 IR 설명회를 열고 문서 소프트웨어 강자를 넘어 매출 1조 원의 종합 ICT 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합류하게 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내년엔 회장직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4년 포스코 회장에 오른 후 포스코의 체질 개선을 통한 내실 경영을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 철강사들의 모임인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합류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이어진 포스코의 내실 경영에 대해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연례총회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권 회장은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세계철강협회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철강 생산의 85%가량을 차지하는 170여 개의 철강사와 관련 협회, 연구소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어 회장단에 오른다는 것은 한국 철강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에 회장에 오르게 되면 전 세계 철강사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중지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포스코는 연례총회에서 용광로, 노열제어 공정 등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뒤 품질 개선과 원가 절감을 달성해 올해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권 회장의 세계철강협회 회장단 합류는 포스코의 체질 개선 실적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권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에 설정한 149건의 사업 및 자산 구조조정 목표 중 지난 2분기에 이미 133건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16건의 구조조정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0.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회복했습니다. 세계 1위 철강사인 유럽의 아르셀로미탈의 7.3%, 일본 최대 철강사인 신일본제철의 2.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포스코의 단독 매출의 경우 14조 2017억 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58%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올해 실적이 최근 5년 내 최고치에 달하고 사업과 자산 구조조정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제도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준 회장의 포스코 체질 개선 성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0배나 빠르다는 5G 네트워크. 실생활 속에선 어떻게 활용될지 아직 감이 오질 않는데요. 5G 시대의 야구 중계는 야구장에 직접 가는 것보다도 생생해집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이보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타점 역전 적시타를 만들어내는 박민우 선수. 결정적인 장면을 다각도로 돌려서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까지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응원단 바로 앞에 앉아 치어리더들과 열띤 응원을 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고 실시간 경기 중계를 보면서 1, 2, 3루 외야 선수의 움직임까지 한눈에 보면서 실제 야구장에 온 듯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생동음액기도 나올 수 있고 정면 화면보다는 외야수, 뭐 1루수, 2루수 내가 보고 싶은 타자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야구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 것은 56대의 카메라가 찍은 대용량의 영상을 시간차 없이 동시에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 덕분입니다. 이번 시연은 1GB 영화 한 편을 9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4.5G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가능했습니다. 현재 LTE 속도보다 200배 이상 빠른 5G가 상용화되면 더 많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져 실시간 중계 기술은 더욱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5G 서비스를 접목해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LTE 때처럼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용화될 5G가 실생활 속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주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는 물론 이건희 회장에까지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어 삼성 국감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업법 특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보험업만 이제 자산 운용에 있어서 투자 운용 제한 비율을 기준가액이 되는 걸 취득원가로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나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라는 거예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약 7%는 30여 년 전 취득가격, 즉 원가인 약 5만 원으로 계산돼 보유 한도인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지분 가치가 대폭 늘어 20조 원가량 팔아야 하고 이 경우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취약해집니다. 결국 원가 기준은 오너 일가를 위한 특혜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금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차명 재산을 찾아간 배경에 금융위원회에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 징수 세율이 100분의 90, 즉 90%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어제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명 전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해요. 소비자는 뒷전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영업 행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보험금 늑장 지급 건수, 삼성카드는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업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하면 한국형 오피스웨어의 대표 주자로 많이 알려져 왔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오늘 IR 설명회를 열고 문서 소프트웨어 강자를 넘어 매출 1조 원의 종합 ICT 그룹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교육과 헬스케어, 사회 안정망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IR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오늘 IR 설명회를 열고 유망기업 인수합병과 그룹 계열사 간의 유기적 성장을 통해 2019년까지 매출 1조 원의 종합 ICT 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0년 1,100억 원이던 한컴그룹의 매출은 약 7년이 지난 현재 4.5배 성장한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임직원 수 역시 2010년 대비 4배나 늘었습니다. 한컴그룹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기술을 갖춘 기업들의 인수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컴그룹 계열사는 2010년 7곳에서 현재 1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컴그룹이 인수한 기업 산청은 140여 건의 특허 기술을 개발한 개인 안전 장비 1위 기업입니다. 한컴그룹은 산청의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웨어러블 안전 장비 개발 등 사회 안전 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가장 저희 그룹의 미래 가치가 높은 거는 교육사업 부분, 그다음에 한컴 관계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헬스케어 분야인데, 그다음에 우리 기존사들의 우수한 기술과 융합 기술이 제조하고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망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희 부분입니다. 한컴그룹은 2020년까지 경기도 가평군 58만 평 규모 부지에 연구원과 기술 기업들이 한데 모인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해 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다질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과 오랫동안 유지해온 브랜드 파워, 스마트 빌리지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한컴그룹의 목표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스마트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종합 ICT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맹점에 결제액을 할인해주는가 하면 마케팅과 업무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중소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신용카드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과 공과금 등 소상공인이 자주 쓰는 업종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해주거나 세무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탄탄테로 비즈 티타늄은 전월 실적에 따라 주요소 대형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액의 최대 1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공과금, 보안 경비 업종 등에서 월 최대 3만 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세 환급 대상 자동 분류 및 환급 예상액 조회 등 각종 세무 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제공합니다. 우리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위비즈를 내놨습니다. 사업자들의 주요 지출 영역인 창고형 할인 매장, 손해보험, 이동통신, 보안, 위생 등 업종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결제액의 최고 7%를 할인해줍니다. 우리카드 윈텍스 홈페이지에서 매출 매입 통합 관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등 각종 세무 업무도 지원합니다. 롯데카드의 롯데텍스 세이브 법인카드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중 부가세 환급 대상을 자동 분류해 국세청 부가세 환급 신고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한카드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너십 카드는 가맹점주의 전월 실적에 따라 가맹점 매출액의 최고 0.5%를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하나카드의 대박 비즈니스 제휴카드는 가맹점주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할인해주는 상품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하락과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를 올리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길래 이러는 걸까요? 정창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보유세 인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까? 네, 이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유세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세금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거주를 제외한 아파트 등은 내다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즉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는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유세 인상으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꺼리게 돼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보유세가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선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등 이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극단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가요? 네, 이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초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부동산 과열은 국지적인데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세금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부른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이미 정치권에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해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핀 상황인데요.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보유세를 올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까요? 네. 자, 만약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식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또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60%로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로 과세 표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면제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포인트씩 올리면 세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네. 자, 2주택자의 사례를 통해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김 씨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공시가격이 5억 5천만 원과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 종부세를 계산한 표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 원으로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또 여기에 6억 원 초과분인 4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0%를 적용하면 4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종부세 과세 표준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나오고 있죠. 6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0.5%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과세 표준인 3억 2천만 원에 세율 0.5%를 적용하면 종부세 160만 원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 재산세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공시가격 10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면 6억 원의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재산세는 과세 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0.4%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차감해 줍니다. 이에 따라서 6억 원에 0.4% 세율을 적용하면 240만 원이 나오고요. 누진 공제액 63만 원을 빼면 177만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김 씨는 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337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요. 종부세 180만 원, 그리고 재산세 217만 원 등 총 397만 원이 나오는데요. 기존과 비교하면 17.8%, 그러니까 6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강남권에 공시가격 14억 원씩 하는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요. 재산세는 609만 원에서 721만 원으로, 또 종부세는 1,310만 원에서 1,5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즉 보유세 1,919만 원 내던 사람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포인트씩 높이면 2,251만 원이 되니까 17.3%, 그러니까 332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자신의 국정 운영 지침인 치국 이정 이론이 담긴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 개막 보고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오캉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새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 구도는 5위일체며 전략은 4개 전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사상인 샤오캉 사회 확립과 심화개혁, 의법치국, 종엄치당 등 4가지 전면 전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문명 건설 등 5위 일체 국정 운영 사상 및 전략이 당장 개정안에 포함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오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역대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하고서 1년 10개월째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과 재정 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 시 한국 신용 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오늘 코덱스 ETF 상장 15주년 기념식을 열고 현재 15조 수준인 ETF 순자산을 앞으로 5년간 30조 원까지 늘려 ETF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코덱스는 2002년 처음 상장돼 2011년 순자산 5조 원, 2014년 10조 원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약 50%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국내 ETF 시장은 2022년까지 60조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팩터에 기반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스마트 베타 ETF를 활성화하고 ETF 자산관리 솔루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터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7월 팩터 기반의 코덱스 MSCI 스마트 베타 3종목을 상장했습니다. 최근엔 최소 변동성과 고배당 ETF를 출시해 총 10개 스마트 베타 ETF 라인업을 구축했고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베타 ETF 포트폴리오도 지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79개인 ETF 상품 수를 내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려 ETF만으로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을 만들고 사회책임 투자 등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도 상장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파노라마 선루프 에어백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는 전복 사고 발생 시 승객의 몸이 선루프 장착 차량의 지붕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해 부상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사고 시 차량 외부로 튕겨져 나오면 부상의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에어백이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셈입니다. 세계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에어백을 양산 차량에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실차 시험과 내열, 내진동 등 신뢰성 검증을 완료하고 양산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전복으로 차량 회전각의 변화가 발생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에어백을 작동시키고 시간은 0.08초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5년간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 명을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국가생산성 대회에서 40여 년간 가전사업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 2세대 공정을 기반으로 한 8나노 파운드리 공정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전력 효율은 10% 향상되고 면적은 10% 축소됐습니다.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복합제 제미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두 약물을 각각 복용할 때보다 약가를 2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서늘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도착했습니다. 낮 기온 서울 22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이나 높겠고요. 그 밖에 전국 역시 광주 23도 등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서쪽에서 구름대가 유입돼 현재 전국이 잔뜩 흐린 모습이고요. 곳에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개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강원 영동은 앞으로 5에서 20mm 비가 더 내리겠고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다 점차 개겠고 낮 기온 서울 2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비는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 낮 기온은 울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흐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비가 온 후 개겠고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해 당분간 강원 영동을 제한 전국이 비 소식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가 무척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